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6일자로 당사가 발간한 영화배급사 뉴의 기업 분석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투자는 일반 영화보다는 대작 영화에서 수익 창출 기회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6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전체 상업 영화 78편 중에서 11편이 대작 영화고 나머지 67편은 일반 영화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BEP를 넘겼던 영화는 대작 영화는 9편, 즉 전체 대작 영화의 82%가 BEP를 넘겼고요. 일반 영화는 14편, 전체 일반 영화 중에 21%에 해당하는 작품이 BEP를 넘겼습니다. 대작 영화의 평균 ROE는 무려 68.7%까지 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2017년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2017년도 작품은 비록 흥행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대작 영화의 평균 ROE가 32%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시사점은 결국은 국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영화들과 일단 대결해야 합니다. 마블을 비롯한 영화사들이 시리즈물 대형 작품들을 내놓고 있는 게 일단 경쟁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박스 오피스 외에도 다른 컨텐츠들, 즉 드라마를 확대하고 있는 방송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유튜브, 아프리카와 같은 TV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들 간의 콘텐츠 경쟁이 이제 영화관과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화에서 되는 영화는 물론 이제 연출, 배우, 시나리오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시각 청각적 체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작품, 다시 말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대작 작품이 관객들한테 소구력이 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신과 함께 같은 작품이 바로 연출, 배우, 시나리오 거기에 더해서 각종 특수 효과가 가미된 대형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영화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 기회는 주로 대작 영화에 집중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부진한 편인데요. 100억 이상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BEP를 넘기는 작품이 많고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뉴는 영화 투자 백업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올해 그 작품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뉴의 라인업은 대작 영화가 무려 5편, 일반 영화는 4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뉴는 4대 배급사 중에서 가장 많은 대작 영화를 개봉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 작품이었던 염력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4편의 대작 영화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이익 창출에 대한 기대치를 아직은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흥행 영화 연출 감독이 연출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염력도 흥행 영화 연출 감독이었지만 후속 작품을 보게 되면 창궐의 김사훈 감독이 있고요. 또 스윙키즈의 강영철 감독이 각각 700만 명 이상대의 관객을 동원해 본 흥행 영화를 연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작품은 안시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총 제작비가 215억 원, 뉴의 역사상 가장 큰 제작비가 들어가는 최대 기대작이 되는데요. 동사의 연결자회사인 스튜디오 앤 뉴가 제작하는 작품입니다. 영화 제작사는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40%의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만약에 프로젝트에 손실이 나게 될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하우스 제작사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초과 수입분의 60%를 가져가게 되는 영화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60%의 30% 수준인 약 18%만큼을 메인 투자 배급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뉴가 전체 초과 수익분의 18%를 가져가게 되지만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40%를 더해서 58%를 가져갈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넷플릭스로 영화가 판매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뉴가 2016년 11월에 판도라를 약 45억 원에 판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가는 넷플릭스로 하여금 전 세계 독점 판권을 갖게 하는 조건으로 형성된 건데요. 강철비와 염력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넷플릭스 향으로 신작 영화가 많이 판매될 수 있다면, 즉 올해에 있는 잔여 한 4개 대작 영화 중에서 일부가 넷플릭스로 판매가 될 수 있다면 동사의 제작비 리스크는 크게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트렌드는 좀 좋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올해 대작 영화는 뉴가 가장 크게 많습니다. 작품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 작품들이 좀 셀 것 같고요. 여름 시즌을 공략하는 창궐이나 아니면 연말로 예상이 되는 안시성이 가장 기대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판도라를 갖다가 약 한 45억 원에 판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넷플릭스와 뉴와는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많습니다. 뉴가 옥자의 배급 대행을 담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염력이나 강철비, 반드시 잡는다와 같은 영화들에 대해서 글로벌 판권을 또 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관은 뉴가 2016년에 시내 스테이션 Q라는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지방 영화관 2개를 오픈했고 지금 현재는 신도리점을 지금 오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뉴의 영화관 사업에 대해서 투자가들은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4.23회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메가박스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출점을 확대를 했는데 이것이 CGV와 메가박스 실적에 좀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한 것을 저희가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화관을 추가로 짓는다고 해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판관비 부담만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올해는 영화관주에 대한 센티먼트가 나쁜 게 최저임금 인상이 있기 때문에 임금비 부담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뉴의 영화관 사업이 올해 전사 연결 실적에 마이너스 작용할 만큼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립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타겟팅하는 사이트가 지방도시 사이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 강도가 낮고 영화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공략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흑자는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도림점 같은 경우에는
CGV가 원래 운영하던 점포를 가져온 사이트입니다. 이 신도림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관객 수 100만 명 정도는 무난하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흑자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인당 극장 소비액을 9천억 원으로 보게 되면 연간으로는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이 경우에는 매출 총액이 한 50억 원대 수준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도림점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없습니다. 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경우에는 감가비와 일부 인건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한 흑자라고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경주 보문점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오픈했던 점포이고요. 자, 경주는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다음 12월에 작년 12월에 오픈한 구미본곡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미 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사이트의 손익에 대해서 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이 사이트가 적자를 내는 사이트가 된다라고 본다고 해도 신도림점과 경주 보문점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적자폭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결로 봤을 때 올해 동사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현재 오픈한 사이트는 신도림, 구미, 경주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점포로는 충주와 목포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뉴가 신도림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당시 기준으로 영화관 관련 손익을 좀 분석했던 건데요. 당시 회계법인이 추정을 했던 겁니다. 연간 관객 수는 한 110만으로 지금 본 상태에서 매출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내 스테이션 Q의 출점 대상 지역의 영화관 인프라 지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는 한 5.3개 정도가 됩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1.9개였고요. 이번에 뉴가 출점을 하면서 4.3개가 됐는데 전국 평균보다 많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구미는 이제 전국 평균보다 좀 스크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인할 게 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뉴가 드라마 제작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사는 KBS와의 그 SPC를 설립해서 제작했던 태양의 후예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앤 뉴를 설립을 하고요. 올해부터 이 회사가 3편의 작품을 JTBC로 내보내면서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들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 때처럼 글로벌 향으로 기획되지는 않았고요. 국내 향으로 기획된 작품이어서 아주 큰 수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인 제작 마진이 있고 판권 수익을 감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사의 올해 연계 실적에는 플러스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들어오는 그 3편의 JTBC양 작품은요. 미스 함무라비가 소설 기반 작품이고요. 뷰티 인사이드는 영화 기반, 무빙은 웹툰 기반의 작품들입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드라마 제작사하고는 다르게 작가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현존하는 콘텐츠 IP를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기획력 중심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이런
이 기획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고요. 하지만 이 동사가 본격적으로 스튜디오 앤 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이후 추가적인 인원을 충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드라마 작품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들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요. 앞으로 동사는 글로벌향 드라마 제작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 미국이 됐든 아니면 중국이 됐든 아니면 한국이 됐든 다양한 국내외 플랫폼들과 글로벌향 드라마 제작을 위한 협의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목을 해야 할 플레이어 중에 하나는 화책 미디어가 있습니다. 동사의 2대 주주이고요. 화책 미디어는 뉴와 JB인 화책합신이라는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을 해왔었는데요. 아쉽게도 중국 정부의 한원령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검토 중인 그 프로젝트들은 다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한원령이 해제가 된다면 이 화책 합신의 사업 프로젝트가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시작하는 드라마가 괜찮게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화책 미디어와 화책 합신 간의 어떠한 사업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될 경우에는 한중 양국 간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 간의 영상 콘텐츠 관련 공동 제작이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책이라는 좋은 회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제 올해 그 뉴의 드라마 라인업입니다. 자,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합니다. 올해 예상 EPS 한 405원에 타겟 PER 30배를 적용해서 12,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12,000원은 PBR 기준으로 2.4배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밴드 차트인데요. 뉴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도에 PB 멀티플 한 2에서 3배 사이에서 거래가 됐었지만 2017년에는 본업이 부진했고 이에 더해서 영화관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중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기대감도 좀 낮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서 PB 멀티플이 좀 떨어졌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그 우려 요인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기존의 밴드였던 2배에서 3배 레벨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와 그 사구적으로 유사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PB 밴드가 2015년에 화이브라더스와의 협업이 부각되면서 중국 모멘텀을 받기 이전에는 2에서 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쇼박스는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PB 기준으로는 약 2.4배에 거래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쇼박스 대비 뉴가 크게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은 없기 때문에 PB 기준으로 2.4배에 해당하는 목표 주가 12,000원은 크게 무리한 수준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월 26일자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 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